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전국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의 집단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포함해서 전국 4곳의 지청장들은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와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냈고요. 전국 18개 검사장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 압박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사건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밝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와 현직 대통령 연관 재판이라는 전개는 법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설명이 나와야지만 오해가 더 없을 겁니다. 이 사건 하나가 또다시 정치권을 들쑤시고 내년 예산안 심사의 이슈를 다 빨아들인다면 내년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의 삶도 불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여순사건 지원단에 대한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0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뉴스는 사건 사고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7일 여수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던 70대 엽사가 동료의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지난 7일 저녁 오후 11시쯤 여수시 둔덕동의 한 야산에서 이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유해 조수 퇴치에 나선 엽사가 이 50대 동료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끝내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예. 이 경찰은 총을 발사한 엽사가 어두워서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들이 수렵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이 유해 조수 퇴치를 위해 엽총을 들고 사냥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엽사들의 야생 조수 퇴치 활동과 관련해 지난 9월에는 이 장흥군에서 이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가 쏜 총에 맞은 엽사가 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 사건 사고 소식부터 좀 들어봤고요.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 지역 단체장 입후보 입지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 광양 단체장 선거 예상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 순천시에 이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광양지역 단체장 선거 입지자들의 면면과 선거 판세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예. 내년 광양지역 지방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이 광양시장 선거는 벌써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 입지 지지자들의 비방과 비난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선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현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금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됐고 지난 선거를 포함해 총 4번의 선거 모두에서 무소속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내년 광양시장 입후보 입지자들은 가장 먼저 무소속 시장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정인화 현 시장으로 이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고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이 정인화 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후보다 이런 평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소속 정인화 현 시장과 또 공천을 따내려는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 구도가 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입지자들로 거론되는 인물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아직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아직 강력한 무소속 입지자나 또 타 정당 입지자들에 대한 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 통과자가 누가 될 것이냐가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먼저 민주당 입후보 예상자들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앞서 현 시장인 정인화 시장을 제외하고 김태균 현 전라남 도의회 의장, 또 박성현 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 문양호 전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서동용 전 국회의원, 이충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 김태균 현 전남도의회 의장은 삼선 도의원으로 그동안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 현안을 해결해온 성과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양호 전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민주당을 지켜왔다는 점과 자신이 광양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박성현 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의 경우 항만과 교육, 행정 현장에서의 경영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CEO형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서동용 전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 출마설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이 선거 출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충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 등 미래 세대 투자나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촌 소멸을 막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장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정당과 무소속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함께 볼까요? 네, 민주당 중심의 선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에 변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진보당 소속 시의원 4선에 성공한 이 백성호 의원의 출마 여부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노동 현안이나 집행부 견제에서 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군이 가세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조국혁신단의 경우 지난해 담양 군수 재선거에서 이 당선자를 배출하며 전남 정치 지형에 파란을 일으킨 만큼 이 광양에서도 후보자를 낼 경우 지역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선거를 포함해서 4번 모두 무소속에서 시장이 당선됐고 20년 만에 민주당이 시장을 배출할 수 있을지가 이번 광양 선거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 개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역 정치권에서 전남도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 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이 전남도가 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섬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전남도의 지원 실태를 비판했는데요. 예. 해당 의원은 전남도의 섬 박람회 지원의 조직의 인사 문제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문제를 거론하며 전남도가 여수세계 섬 박람회에 대한 성공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이 논란의 쟁점은 섬 박람회 사업비가 당초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당시 248억 원에서 지난해 428억 원이 추가돼 676억 원으로 늘었는데 지난해 총 사업비 증액 당시 기존에 동일했던 시도비 분담 비율이 7대3 그러니까 시비가 7, 도비가 3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쟁점은 개최기간 연장 결정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여수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로 이 바뀐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판단됩니다. 네. 전남도는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도비 비율을 정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수시 의회에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보조 비율을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네,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은 전라남도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도비를 30% 비율로 책정했다고 하지만 해당 조례 단서조항에 사업의 특성상 기준의 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전남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구민호 의원은 단서 조항 규정이 있음에도 기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도의 책임을 축소시키고 또 여수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남도를 비판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최근 전남도가 박람회 투입 예산으로 홍보한 1,611억 원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 부적절한 홍보였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남도가 밝힌 1,611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기본 사업비를 제외한 연계 사업비는 섬 이트레일 사업이나 섬의 날 행사, 문화의 달 행사 등 이 공모를 통해 이미 선정된 예산을 이 섬 박람회 준비에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민호 의원은 전라남도가 TF 단장 임명과 동시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한 것처럼 홍보했는데 이는 여수 시민과 도민을 기만한 형태라고 비난하고 전남도는 여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진정한 조력자로 섬 박람회 성공 개최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해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예산 지원 규모를 두고 전남도와 여수시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자체 간 박람회의 성공 개최 의지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닌지 좀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금 힘을 모아서 전심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가지고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 또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순사건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설치된 전라남도 소속 전담 조직으로 전남 동부지역 본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유족 관리, 또 사실 조사, 진상 규명, 위령 사업 등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핵심 조직입니다. 자, 지난주 전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순사건 지원단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 도중에 멈춰 세우고 파행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왜 파행까지 가게 된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문성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여순사건 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도중에 중단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여순사건 지원단 감사가 지난 6일 날 예. 순천인 동부지역본부에서 진행이 됐고요. 진행은 이제 그 과정에서 첫 질의 과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여순사건 지원에 대한 그 예산 집행 내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순사건 지원 단장이 그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아니면 또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의원들이 여순사건 지원 단장이 충분히 이게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안 돼 있고 숙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못하겠다라고 예. 해서 논의를 거친 후에 감사를 중지하게 됐습니다. 예. 네,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감사가 중단됐다. 전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 엄중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여순 사건이 아직도 그 진상 규명과 그 희생자 명예 회복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사의 과정이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정서가 상당히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여순사건 지원단에서 감사 준비를 좀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 업무 숙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더 자료를 보완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간에 감사 중단되는 일이 좀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가끔 있습니다. 가끔 예. 있는 일.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이 여순사건 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과 질의가 있었길래 답변이 좀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뭐 파악 후 보고하겠다, 별도 제출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어떤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그 첫 질의 과정에서부터 여순사건 그 홍보 예산
관련해서 예.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 걸 좀 질의 과정이 있었고요. 홍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예, 되는지. 예. 예. 예, 그리고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 개최 실적이라든가 예. 여순 사건 조직이 이렇게 잦은 인사 교체가 된 이유, 뭐 예. 이와 같은 몇 가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질문이면 사실 지원 단장급이면 사실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답변을 준비했을 텐데요. 왜 답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그런 쓰임새,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본인이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또 실무위원회에서 뭐 회의를 개최한 실적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예,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파악하고 다시 이렇게 좀 보고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없었나 봐요. 그러면 예, 주로 이제 예산 부분에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여순 사건 지원단이라는 게 예, 다른 실국에 비해갖고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정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숙지가 안 해왔으면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 부실하게 준비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들한테서. 예. 예, 그 여순 사건 지원단 보니까 단장하에 한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는 부서더라고요. 예, 조사관들도 있고 충분히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 전에 준비가 돼야 됐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 예. 그 질문 내용 중에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여순 사건 지원 단장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이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2년도 1월 달에 여순 사건 지원단이 출범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 25년 12월 현재까지 한 3년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예. 여순 사건 지원단이 단장이 한 5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가장 최근에 언제 바뀌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최근에 초기에 한 1년 8개월 정도에 한 3번이 바뀌었거든요. 예, 예. 최근에는 예, 지금 예, 쭉 예. 이어오고 있습니까? 7월 달에 이렇게 바뀌어서요. 예. 7월 달 바뀐 이후에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예. 문제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우리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무위원회 예. 내에서 차라리 상임위원을 하나 두고 예.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일을 좀 보는 게 여순 사건에 대한 좀 지속성 아니면 연속성 이렇게 업무를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도 예. 여순 사건 지원단장에 대한 그런 잦은 인사 교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의원들이 했습니다. 예. 특별법 기간에 예. 특별법 기간에 이렇게 우리 여순 사건 실무 업무를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이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업무 처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좀 문제가 좀 있고 예.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실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실무위원 중에서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정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좀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바뀌었던 거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 조직 특성상 예. 공무원 조직 특성상 뭐 그런 업무 순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지원단장도 이렇게 자주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각
시군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직원들도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또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좀 전문성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기한이 좀 한정돼 있는 만큼 연속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인데 자꾸 이렇게 지원 단장이 바뀌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또 도마 위에 올라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일에 이제 파행됐던 그 행정사무감사 재개는 언제 합니까, 다시? 내일 또 있습니다. 음, 내일 우리가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예, 16일까지거든요. 11월 예, 16일까지인데 예, 내일 또 그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예. 다른 실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좀 조정을 해서 내일 오후에 오전에 그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 여순 사건 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내일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진행합니다. 내일은 좀 나은 답들이 좀 나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예, 잘 준비해갖고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좀 오늘-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인재육성 교육부하고요. 예,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든가 인재개발원 아니면 그 인재평성교육원 이런 4개 기관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인재 육성, 인재 개발 관련된 얘기 나왔는데 혹시 이 지방 대학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대학에 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의 전남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지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예. 글로컬 사업이라든가 그런 라이즈 산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글로컬 산업 같은 경우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3천억 뭐 이렇게 뭐 몇 년간에 걸쳐서 투입이 되고 예. 라이즈 산업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지역대가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이제 라이즈 산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중심이 돼서 예. 지자체와 협력해갖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협력을 해갖고 새로운 산업도 좀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역 대학도 그렇고 이제 지산학 연계해서 살려보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대학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빠질 수가 또 없는 게 국립순천대랑 목포대 통합 관련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예, 그렇습니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 일단 통합이란 절차를 거치긴 했는데 지금 현안 처리가 좀 공중에 붕 뜬 느낌이거든요. 예, 지금 먼저 통합 과정에서 예. 목포대학교하고 예. 전남 도립대가 승인 절차 마무리돼서 예.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고요. 예, 잠시만요. 목포대랑 전남 도립대는 일단 순천대와의 통합 이전에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예. 올해 그 교육부 승인이 나서 예. 내년부터 신입생을 맡게 됐고요. 목포대랑 전남 도립대 통합된 대학이 예. 예. 그리고 이제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 통합은 현재 교육부에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최종 승인은 내년 2월달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지금 통합 승인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27년도부터 정상적으로 통합대학에 출범할 걸로 이렇게 목표를 지금 갖고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2027년에 이 통합대학에 출범한다고 해도 지금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게 지금 현재 난점인데요. 예. 지금 국립의과대학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예. 이게 전남에 지금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또 대학도 성장시키고 지역에 있는 보건 의료 인력 아니면은 환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 인프라 확충이 좀 통합, 필요하죠. 예, 예, 대학 통합을 통해서 의과대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리될 걸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두 대학을 통합을 하겠다라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 이게 예. 의대 설립이 잘 안 될 경우에 순천대랑 목포대가 통합을 해서 두 국립대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의대 설립이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우려가 또 지역민 입장에서 들거든요. 예, 예. 그런 그러다 문제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남도에서도 예. 이걸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서 이재명 정부 체제하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대 정원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얽혀 있는 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 문제 또한 계속 좀 지켜보고 또 함께 해결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축제를 이용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체크해봤습니다. 네, 축제를 이용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일단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축제 지난 주말 열렸던 불꽃 축제 얘기한 거 맞죠? 네, 지난 주말 여수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2025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즐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 토요일 오후 8시 여수 밤바다의 하늘을 화려한 불꽃이 수놓았습니다. 당일 낮부터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한 인파들이 이순신 광장 일대인 중앙동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이 점심시간 이후부터 인근 도로에는 정체가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본격적인 불꽃 축제 때 비가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네, 많은 인파가 몰리고 비가 오면서 불꽃 축제를 100% 즐기지 못하면서요. 시민들은 내년에는 잘 보고 싶다라는 바람과 또 고생을 많이 해서 실망스러웠다라는 의견으로 소감이 나뉘었습니다. 처음 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너무 길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비도 많이 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산들 다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고 그래도 불꽃은 예쁘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고 이게 막 통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또 막 가까이에서 다들 보려고 막 몰리니까 아이들은 키가 작은데 이제 막 의자나 뭐 딛고 올라갈 공간도 없는데 이제 어른들이 다 우산을 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우산 내리고 봐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주차는 뭐 항상 말할 것도 없죠. 너무 힘들죠. 이번에 몇 년 만에 왔어요. 키도 작아가지고. 근데 사람들 우산에서 떨어지는 비에 제가 다 젖어가지고 샴푸 있었으면 샤워했어요, 진짜. 샴푸 있었으면 네. 샤워할 정도로 일단 네. 비가 왔기 때문에 하늘을 맞아요. 바라봐야 되는 그 불꽃 축제가 우산 때문에 좀 힘들었다라는 네. 얘기들과 동시에 또 그래도 불꽃은 예뻤다라는 네. 시민들의 좀 불꽃 축제 후기 간략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2025 이 불꽃 축제가 끝나고 다양한 뒷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슈 바로 이 축제를 이용한 공무원 사칭 사기였죠. 네, 이 불꽃 축제 전날인 지난 6일 오후에요. 여수 한 분식점으로 여수시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한 남자가 전화를 해서요. 김밥 300주를 주문하면서 다음날 7일에 결제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정 음료수 6,000병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음료수 대리 구매를 요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 음료수 저희 6,000병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네. 대신 좀 구매 좀 해주세요. 네, 대신 구매를 하면 제가 그 결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네. 한 거죠. 피해자가 의심쩍어 하자요. 다음날 문자를 통해서 20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 음료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까지 발송을 했는데요. 예. 이 공문에는요. 불꽃축제 설문조사 작성하신 분들께 드리는 음료 구매라는 목적의 예산을 집행했다며 이 구매 확약서까지 첨부한 공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봤는데 정말로 그냥 언뜻 봐도요. 아, 여수시가 공문을 제작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여수시장에 직인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위조한 직인이 겁니다. 필요할 텐데 직인이 있었다고요? 직인은 위조였습니다.
위조로 네. 직인까지. 근데 정말 혼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만든 공문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뭐 위조된 직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금요일인 7일 오후 5시부터 이 피해자를 혼란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축제 전날부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가 다 돼서 600만 원을 입금을 한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6일날 300줄 먼저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7일날 결제를 하러 온다 하더라고요. 결제를. 음료수 그게 6,000개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7일날 5시쯤에 결제를 하러 온다 하더라고요. 결제금을 받고 주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계속 그 약속을 어기면서 시간을 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못 마치겠다.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왜 직접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자기가 2,500원에 받았다 하더만. 다른 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2,600원에 하더만. 이제 2,500원 해가지고 문서해가지고 시에서 1,500만 원 받았다고 승인 받았다고 그걸 이제 진행을 하라면서 자꾸 뭐 10분 있다가 15분 있다가 그 약속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빨리 상처를 해서 내일 아침에 현장으로 보내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막 급해. 곧 와서 결제를 해준다 하고.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에 그냥 해줬지.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김밥집 사장님의 네. 인터뷰를 듣고 왔습니다. 네. 출연자 요청에 의해서 목소리를 변조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10분, 15분 단위로 계속 전화를 해서 그렇죠. 이 사장님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좀 정신을 못 차리게 막 만든 다음에 네. 시간이 없다 재촉을 함으로써 그렇죠. 결국 그 600만 원이라는 돈을 업자에게 입금을 했다라는 네. 거죠. 6일 날도 연락을 하고 7일 날 열었는데 7일 날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한 거죠. 오후에 5시 넘어서. 네. 그러고 나타나지 않은 거죠. 네. 이 금요일 오후 5시 정도면요.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업무를 마감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인 거죠. 네. 네. 또 이번 사기에는요. 3명 정도 가담했을 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김밥을 주문했던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 그리고 600만 원의 음료비를 받은 이 음료 판매처, 그리고 음료를 가지고 온다고 한 배송 기사까지 3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3명이 다 한 통 속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은 뭐 10분 뒤에 15분 뒤에 결제를 하러 오겠다고 하고 음료수 판매상은 빨리 결제를 해야지 물건을 상차를 해서 내일 오전 축제까지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입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재촉을 한 겁니다. 축제를 앞둔 지역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문서까지 위조를 해가면서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를 한 경우입니다. 네. 사실 김밥도 함께 주문을 넣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300줄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준비를 하지 않아서 다행히 하지 않아서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특정 음료에 대한 구매 비용 네. 미리 대리 구매를 부탁했던 그 600만 원을 이미 그쪽에 입금을 해버렸고 네. 그들에게 연락이 지금 닿지 않는 상황. 네, 맞습니다. 정말 손님들에 대한 신뢰까지 절로 무너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황당하고 이런 좀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사장님은요.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손님과 서로 믿음으로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500줄, 700줄을 해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믿음으로써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자주 오던 분들 뭐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조차 이 예약금이나 혹은 그렇죠.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체결하지 않고 그냥 전화 받고 그렇죠. 준비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네, 그렇죠. 또 특히 축제를 빌미로 이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전문 사기 수법인데 지금도 사기범 전화로요. 전화를 하면 전화가 갑니다. 전화가 가요. 전화번호 갑니다. 근데 받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까지 사기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5일날, 6일날 그 주문할 때 그게 미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 우리 동네 장사하면서 선불을 입금을 결제를 안 받고 그냥 해줘요. 우리 500줄 뭐 700줄 이렇게 싸도 다 아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처음이에요. 믿고 다 해주고 그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지금도 전화가 가요. 그게 왜 이러고 있냐고. 경찰을 쓸 게 아니고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지불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김밥 주문한 사람이 또 결제가 또 온다 그래. 내가 그 단말기 이동식 단말기 그걸 가지고 갈게요. 와서 전화하라고 또 그 주소를
똑같이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가지도 않고 이제 먼저 포기를 했어. 영락없이 안 봤대. 그 후로 2절. 진짜 빨대를 끝까지 보라. 이렇게 문자 들어오는 것은 링크 안 눌리거든요. 링크 절대 안 눌려.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지. 이 사람들은 전국적인 이렇게 축제장에 가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잔인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중간에 인터뷰에서 계속 문자가 왔다 했잖아요. 네. 이게 토요일 날 오전에도 오전 10시 정도에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문자 그 목록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전날 금요일에 왜 오지 않냐 문자했더니 사장님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이거 처리 좀 하냐 내일 연락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쭉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이 사장님께서 그럼 김밥 300줄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의심되지만 준비 안 했지만 먼저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 지금 행사장인데 지금 그 센티 준비가 마무리가 안 돼서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방문을 할게요. 그러더니 너무 당황해서 죄송한데 여기로 와주시겠어요? 하면서 그 행사장 주변에 주소를 보냈대요. 진짜 악질이네요. 네, 여기까지 오시면 바로 저희가 결제하겠습니다 하고 오전 이게 토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어요. 거기 가면 뭐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죠. 네. 끝까지 이렇게 농락하는 듯한 이런 수법들 너무 괘씸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요. 시청 특정 부서 공무원을 사칭한 소상공인 대상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분식집만이 아니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공단 납품, 또 조경수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런 공무원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특히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특별히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분처럼 이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공무원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돈을 입금하는 경우는 더더욱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좀 지역에서 발생한 축제 기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조금 더 씁쓸한데요. 네. 얼른 이런 일당들이 좀 잡혀서 네. 조직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좀 근절될 수 있는 방침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입니다. 전남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전남 전역이 포함된 만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5일 전남 지역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네. 도 전역으로 지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전남은 22개 시군 전체가 분산 특구 혜택을 받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는데요. 예.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민간 발전회사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해 볼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예. 이번 지정으로 전남은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다소비형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용록 지사는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에너지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전남을 기회의 땅에서 황금의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남 전역이 포함됐다는 소식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남도가 2026년 생활임금액을 인상 결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의 2026년 적용 생활임금이 시급 12,305원으로 인상 의결되었습니다. 예. 이는 월 257만 1,745원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예. 이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예.
이번 결정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평균 임금, 지역 경제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네, 누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적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임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률이 10%나 높아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보호 종료된 이후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네. 지난 3월 전남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예. 도내 17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턴 채용과 취업 연계를 확대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49%였던 자립준비 청년의 취업률이 올해는 59%로 10%나 향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현재 전남의 자립준비 청년 388명 중에 총 231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전남도는 중소기업 발굴, 직무 체험형 인턴십 운영, 민간 후원 연계 등을 통해서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이 경기 침체와 또 구조조정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죠. 네, 전남도는 지난 5일부터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지역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여수 지역의 석유화학 업종 또는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주소와 소득, 근로조건 등을 충족하는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원 항목은 1차 때와 동일하고요.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문화체육활동비, 그리고 건강검진비, 주거비, 통신비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복지비 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청 방법도 한층 간소화했는데요. 수신번호 1666-1840으로 문자 신청하신 뒤에 21일까지 여수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2차 모집을 통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난 여름에 1차 지원 당시에 지원 방식이나 또 선정 과정에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2차 신청 일단 21일까지 문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좀 커지면서 감기나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참 많이 생겼다라고 들었습니다. 도민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남에서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에서도 예년보다 2달 앞서서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독감은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서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는데요. 예. 특히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처럼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미 유행이 시작된 만큼 백신 접종은 감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도민들께서는 기침하실 때 옷소매로 가리고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고열이나 근육통, 인후통이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네. 박가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11월 10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